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으로 가서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와 회담을 했죠. 그리고 3자 회동이 끝난 후에는 물론 그 다른 배석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재명과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뒤에는 이재명과 장동혁 이재명 단독 영수회담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회동을 앞두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장동혁이 분명히 따질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재명 집권 이후의 이 폭정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제가 따져야 된다고, 캐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보복. 지금 특검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중단시킬 의사는 없는지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입법 폭주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이 대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좌파 성향의 이 입법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동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또 이재명에게 직접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재판 속행을 하면은 거기에 응할 것인지 분명히 그 확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이재명을 정인 신청을 했죠. 그 부분도 따져야 된다. 그 정인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물어야 된다. 어쨌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장동혁 그 대표가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치보복 그 관련해서는 특검의 정치보복이나 다름없죠. 뭐 정치보복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용어를 썼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브리핑 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정치보복 문제를 캐물었다, 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가 있는 자리에서 민주당이 그 특검 연장을 하는 더 센 특검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정청래가 있는 데서 따져야 될 문제가 맞죠. 그래서 정청래 이재명에게 이 장동혁 그 대표가 이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이 더 센 특검법이죠. 그 기간도 연장하고 또 수사 범위도 넓히고 사람도 더 투입해서 전체 500억짜리 지금 특검을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런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하게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걸 못하게 하라.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나 특검을 더 연장하는 거, 그건 이제 끝내야 된다. 자, 그래서 정치보복을 멈춰야 한다는 그런 취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게 이재명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그 소신을 밝혔습니다.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없고 야당도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많다. 만약에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을 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민생일 수밖에 없다. 특검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 민생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또 장동혁 대표는 뭐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기를 과거에 대한 청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대한민국을 외국이 바라보는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이 특검 멈춰라. 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특검의
오산 미군 기지 그 압수수색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압수수색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권 유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상기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보복성의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고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세게 이재명을 일종의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이것들이 가져올 내수 경기 악화 기업이 위축이 되면은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요. 고용률이 떨어지죠. 실업이 증가하죠. 또 고용 악화, 자영업자들의 폐업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기업이 숨쉬고 원활히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렇게 국내 여건이 녹록지 않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코스피 5천도 결국 허망한 구호가 될 수 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참 꿈꾸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코스피가 앞으로 이재명이 주식해서 재산을 늘려야 된다.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이 정책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일일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것들을 다 중단시켰는데 그걸 이재명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재판부가 교체가 되고 판사들이 담당 재판부가 판사들이 교체가 되고 하면은 다시 재판 속행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계속 중간에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공범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에서 빠져나간 이재명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면은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이 속행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재명이 보면은 좀 섬뜩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일단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거부권 행사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별재판부 설치나 특검 연장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런 여러 법안들, 특히 특검을 연장하거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꾸 본인은 민주당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지만은 결국 거부권을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럼 내란몰이 이런 것을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나 특검 연장 이런 것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거 아니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재명의 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일종의 독재를 하고 있다는 확대 해석하면은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전부 다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전국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특별재판부 설치 거부권 행사하라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법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죠.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에게. 지금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이재명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이 강행된다면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 자,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 장동혁 판사 출신이죠. 자, 자고 있는 사법부 지금은 권력 앞에 떨면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재판부 이렇게 법원을 계속 압박을 하면은 법원 아예 없애려고 하면은 대법관 늘리고 이런 것을 하면은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사법부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깨서 일어나면은 이러다가 우리 자는 척하다가 완전히 죽겠다 하고 깨서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재명의 재판 속행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애둘러 장동혁 대표가 강조를 했다. 경고를 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뭐 물론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은 미국, 일본 순방 자화자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본인이 이 대표 시절, 후보 시절에 해놨던 그 정치보복성 특검을 뒤에서 막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은 특검과 관련이 없다. 트럼프 앞에서도 특검은 국회가 주도해서 국회가 임명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특검을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감봉권 띠지 문제가 있었죠. 뭐 진건 법사라는 사람이 이 돈 그 감봉권으로 묶었던 돈이 압수수색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감봉권 띠지가 없애버렸다. 그러니까는 감봉권 띠지를 없이 보관했다. 그러니까 감봉권 띠지가 왜 없어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이 그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마라. 특검에 맡겨라.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특검을 하든지 상설 특검을 하든지 특검에 맡겨라. 이거면 이재명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정청래 장동혁 회담에서는 짐짓 본인은 뒤로 빠져 있는 척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가십거리죠. 뭐 장동혁하고 정청래가 악수를 하는지 마는지 정청래가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라서 악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서로 뭐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들었죠. 이 악수를 하되 그동안 한 달가량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 정청래의 행태도 짚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빼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쑥을 먹었는데 과거 이제 뭐 당신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뼈있는 농담을 던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단독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또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브리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이 또 밝혀질 겁니다. 어떤 말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과 단독 회담을 하면서 물론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은 이렇게 배석을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또 나왔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녁 8시 라이브 송문권의 정치쇼 시간에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